반갑습니다.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입니다. 오늘은 저 멀리 중동에서 벌어진 사건 하나가 어떻게 도미노처럼 쓰러지면서 한국의 핵심 산업 지도를 통째로 바꾸고 있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시작하기 전에요. 오늘 내용은 투자를 권유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분석도 있다는 참고 자료라는 점, 그리고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. 자, 그럼 진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죠. 자, 지금 시장 한번 보세요. 중동에서 뭐 하나 터졌다 하면 다들 에너지주, 정유주에만 몰려들죠. 그런데요, 제 20년 경험으로 볼 때 진짜 큰 기회는요, 모두가 한 곳만 쳐다볼 때 생기는 그 옆에 빈틈, 그 사각지대에서 터지더라고요. 그렇다면 지금 진짜 똑똑한 돈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? 첫 번째 이야기, 새로운 리스크의 등장입니다. 이번 미국이랑 이란 문제, 이거 그냥 단순한 지정학적 다툼으로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.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당연하게 믿어왔던 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라는 게 사실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 그 민낯이 드러난 사건이거든요. 말 그대로 구조적인 균열이 시작된 겁니다. 바로 여기가 문제의 핵심입니다. 호르무즈 해협. 전 세계의 바다로 나르는 LNG의 5분의 1, 그러니까 20%가 바로 이 좁지 좁은 해협을 지나가요. 만약에 여기가 막힌다? 그럼 카타르에서 나오는 LNG는 사실상 수출길이 그냥 끊기는 겁니다. 이렇게나 중요한 에너지 공급망이 단 하나의 포인트에서 잘못되면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구조였다는 거죠. 시장은 이걸 글쎄요, 이제야 정신 차리고 보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말이죠. 이 엄청난 리스크가 그냥 리스크로만 끝날까요? 절대 아니죠. 모든 위기 속에는 기회가 숨어 있거든요. 에너지 시장의 지도가 어떻게 다시 그려지는지 그 거대한 힘의 이동을 한번 보시죠. 이미 시작됐습니다. 이 그림이 지금 상황을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데요. 예전에는 말이죠, 카타르가 있었어요. 뭐랄까, 든든한 베이스 공급자 같은 역할이죠. 장기 계약으로 딱 묶어놓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. 반면에 미국은 좀 달랐어요. 시장 상황 봐가면서 물량 조절하는 시장 균형자였죠. 그런데 바로 여기서 판이 뒤집어집니다. 카타르가 자랑하던 안정성이라는 가치에 금이 가버리니까 갑자기 미국의 유연성과 에너지 안보라는 타드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. 그리고 이 숫자를 보세요.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. 앞으로 한 5년 뒤, 2029년이 되면요, 미국의 LNG 생산량이 카타르의 거의 2배가 돼요. 2배. 이게 뭐 그냥 전망치? 아니에요. 이미 수조 원, 아니 수십조 원이 들어간 인프라가 지금 이 순간에도 막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.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이보다 더 확실한 신호가 있을까요? 자,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.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. 채찍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? 시장이 아직 눈치채지 못한, 그래서 가결에 전혀 녹아들지 않은 진짜 기회가 바로 이 개념 안에 숨어 있습니다. 채찍 효과, 말 그대로예요. 손목은 까딱했는데 채찍 끝은 휙 하고 엄청나게 크게 움직이잖아요. 똑같습니다. 저기 최종 소비자인 에너지 시장에서 좀 불안한데? 하고 살짝 움찔했을 뿐인데 그게 공급망을 타고 쭉 올라와서 저 맨 꼭대기,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조선업에서는 이건 뭐 쓰나미급 주문으로 증폭되는 거죠. 거대한 발주 파도가 몰려온다. 바로 이겁니다. 유안타 증권 리포트의 이 한 문장이 사실 오늘 분석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. 다운스트림의 리스크 프리미엄은 이미 반영됐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가 오르고 운이 모르는 거, 이런 건 이미 주가에 다 녹아 들어갔다는 거죠. 누구나 아는 이야기니까요. 하지만 업스트림 시장, 즉 조선업에 대한 긍정적 요인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. 바로 이겁니다. 시장 참여자들이 아직 계산기를 두드려 보지도 않은 기회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. 그럼 이 채찍 효과 도대체 얼마나 셀까요? 이 숫자 하나면 게임 끝입니다. 2.5배. 이게 뭐냐면요, 우리나라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가스를 카타르가 아니라 미국에서 사온다고 쳐보세요. 그럼 배가 다녀야 할 거리가 무려 2.5배가 길어져요. 자, 똑같은 양을 실어 날라야 하는데 거리가 2.5배다?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? 아주 단순하죠. 배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해진다는 소리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슬슬 그림이 그려지시죠? 이 거대한 파도 위에서 서핑을 할 선수들은 과연 누구일까요? 어떤 기술, 어떤 기업에 돈이 몰릴지 이제 구체적인 타겟을 한번 찾아보자고요. 지금처럼 한치 앞을 모르는 시장이 원하는 건 아주 명확해요. 첫째, 땅은 위험하니까 바다에서 만들자. 이게 바로 FLNG, 부유식 LNG 생산 설비죠. 둘째, 터미널 짓는데 몇 년씩 걸리는 거 못 기다려. 빨리빨리. 이게 FSRU, 이동식 터미널입니다. 셋째,
이쪽 길이 막히면 저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해. 이게 바로 수에즈막스급 원유 운반선 SCC고요. 키워드는 결국 두 가지, 유연성과 안정성입니다. 그리고 이걸 가진 자가 새로운 시대의 승자가 되겠죠. 자, 그럼 마지막 퍼즐을 맞춰볼까요? 방금 제가 말한 이 까다로운 기술들, 이걸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딜까요? 네, 바로 우리나라, 대한민국입니다. 바다 위의 정유 공장, 이 FLNG는요, 삼성중공업이 거의 독보적이에요. 빨리 갖다 꽂는 FSIU, 이건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꽉 잡고 있죠. 그리고 유연한 항로 변경에 최적화된 SCC는 대한조선이 전문이고요. 보세요. 필요한 기술, 폭발하는 수요, 그리고 세계 최고의 플레이어. 이 세 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는 지점, 바로 여기입니다. 자, 그럼 결론을 내야죠.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했을 때 저의 전략적인 포지션은 이렇습니다. 제 의견은 명확합니다. 비중 확대, 오버웨이트입니다. 여러분, 이건 그냥 반짝하는 테마가 아니에요. 제가 2008년 금융위기도 팬데믹 때 공급망 박살 나는 것도 다 겪어봤잖아요. 이런 구조적인 변화는 한번 시작되면 정말 길고 무섭게 갑니다.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앞으로 몇 년간 이어질 거대한 사이클의 시작일 뿐이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던져볼게요. 우리가 오늘 한 게 앞으로 전쟁 날까요? 이런 점을 치는 거였을까요? 절대 아니죠. 우린 이미 벌어진 현실, 이 변화의 파도 위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또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를 고민한 겁니다. 기억하세요. 시장은 예언가들의 무대가 아니라 최고의 전략가들이 살아남는 전쟁터입니다. 오늘 이 전략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무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주식으로 사상 이야기였습니다.